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챗 GPT 소식 들으셨나요? 얘가 진로 상담도 해주고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약대로 편입해도 될까요? 막 이런 거 대답도 해주고 굉장히 재밌는 녀석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오늘은 잘 사는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니 GPT야? 하고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을 켜뒀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말로도 된대요. 그래서 잘 사는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니? 뭐라? 네, 얘기해줘. 잘 사는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제 대답을 해줄 건가 보다. 그래도 영어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대답하고 있어요. 잘 사는 진리는 개인의 개성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관계나 직업에서의 성취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과 안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잘 사는 진리는 개인의 가치관과 욕구에 따라 다릅니다. 오, 완전 똑똑한데? 잘 알고 있구나. 뭔가 하나에 치우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라는 약간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 따지는 듯한 이건 지우고 경제적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경제적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보시죠. 1번 경제적 교육. 경제적 이해와 재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적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똑똑한 녀석이네. 2번 적극적인 재정 관리. 수입과 지출을 충분히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자산을 투자하여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번 안정적인 직업 선택.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서의 성장과 적게의 증진이 뭘까? 적게의 증진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계획 4번. 미래의 경제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제안들은 경제적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또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적게의 증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3번을 좀 심화해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은 드네요. 안정적인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까요? 안정적인 직업에서 말하는 안정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말 쓰다가 갑자기 존댓말 써. 잘 사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아예 탭 이름도 바뀌어버렸네. 안정적인 직업에서 안정성은 근무 상황의 확정성, 직업의 지속성, 근로자의 수입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은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수입을 제공하며 근무 상황이 확정되어 있어 경제적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 적게의 규모가 나 진짜 뭔지 잘 모르겠는데 긴 사업 연속기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물어보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한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어로 계속 물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럼 경제적인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되고,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족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서로의 바쁜 스케줄 안에서도 가족의 관심사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 믿음직한 관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신뢰와 애정을 유지하며 가족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면 가족과의 관계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에세이 같은 거, 대학교 과제 같은 것도 쓸 수 있다고 하더니 이 정도면은 정말 제가 예전에 인간 발달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을 때 썼던 에세이보다 훨씬 나은 수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에서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막 전문직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명감이 필요한 선생님이나 경찰이나 이런 거? 직업에서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면 좋대요. 1. 목표 설정. 직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이에 맞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업무에 전념하기. 직업에서의 성취를 위해서는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끈기를 가져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걸 막 말해주네. 이렇게 봐, 나 5가지나 있어. 힘이 드네요. 3번. 기술 향상. 기술을 향상시켜 직업에서의 성취를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연수와 세미나에 참여하고 직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세요. 4번. 네트워크 확장. 여기서 인맥 나오네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직업에서의 성취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확장하세요. 5번. 계속해서 발전하기.
직업에서의 성취를 유지하려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나봐요. 재밌는데 얘랑만 인터뷰해도 유튜브 영상 하나씩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행복과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아, 영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해줘. 왜 갑자기 영어가 나오지? 영어를 해석을 해봅시다. A person who 건강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들이 즐길 만한 취미가 되겠죠? 그런 활동들에 참여를 하고 Maintaining strong relationships with loved ones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강력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Taking care of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Setting achievable goals 달성 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미래를 위해서 세팅해야 한대요. 그들의 가치와 어떤 니즈와 그리고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반추해보면서 거기에 맞게 라이프 스타일을 좀 조정을 하고 또 그들의 전반적인 만족감과 컨텐트먼트가 뭐야? 영어 사전 영어 사전 찾아봐야 돼. 컨텐트먼트가 만족이구나. 그들의 만족과 그냥 만족을 위해서네. 근데 이 satisfaction과 뭔가 contentment는 좀 다른 의미의 만족인가봐요. 그들의 전반적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니까 얘네가 좀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수준에서의 내용은 충분히 잡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다만 이런 거 해볼까요? 예를 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예를 들어요. 왜 자꾸 영어로 말해주냐고. 이것도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아주 설명을 잘 해주긴 했지만 뭐랄까요? 이런 진리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행복하다더라. 어떤 멋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걸 해서 행복했대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인간의 영역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개인의 개성을 어떻게 찾는지가 궁금한데 개인의 개성은 어떻게 찾는지 물어봅시다. 좋아 아니고 개인의 개성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글로 하다가 과부하 걸렸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어로 해주는 건가? 스스로를 발견하고 탐험하는 과정이 될 수 있대요. 한 사람의 개성을 찾는 거, 정체성을 찾는 거는 어떤 거를 포함할 수 있냐면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돌아보기 그리고 개인적인 가치와 신념과 태도를 평가를 해보기 그리고 새로운 취미와 흥미와 활동들을 한번 해보기 와 이거 괜찮은데? 혼자 있는 시간을 한번 보내보래요. 그리고 스스로를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보래요. 그리고 믿을 만한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피드백과 그들의 관점도 한번 신경을 써보래요. 내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일기를 작성을 계속 해보래요. 나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카운슬링, 상담도 받아보고 아니면 치료 요법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라고 하네요. 이런 조언도 해주네. 진짜 똑똑하다. 이게 지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도 명심을 하래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은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음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이야 큰일 났다. 이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없겠는데 너무 똑똑한데? 하지만 이거는 여전히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도 느끼고 나도 저런 걸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챗 GPT와 잘 사는 진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잘 요약해서 이렇게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잘 이야기해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제가 경험을 새롭게 해나가면서 성장해 나가고 또 그에 따라서 제 생각도 만들어 나가고 정체성도 확인해 나가고 있는데 챗 GPT 말에 따르면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나름 흥미로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우리의 목표는 AI 시스템을 좀 더 자연스럽게 또 이제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앞으로는 훨씬 더 학습을 많이 해서 또 저같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는지 피드백을 계속 거쳐나가면서 이 친구도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 친구가 이야기해준 또 잘 사는 진리를 잘 찾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용해보세요. 별거를 다 대답해줍니다. 진로 상담도 해주고요. 연애 상담도 해주고요. 정치적인 발언은 조금 더 중립을 지키면서 이야기를 한대요. 이런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이용해보시면 한 30분 정도는 시간을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잘 사는 진리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잘 사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잘 살아보아요. 감사합니다.